이번 시간에는 익형에 관한 이론으로서 볼텍스 메소드와 구타 조건 그리고 켈빈의 순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익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이제 익형을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소스 패널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양력이 발생하지 않는 물체 주변의 유동장과 압력 분포를 찾아냈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제 소스 대신 볼텍스를 익형에 배치시켜서 이 볼텍스의 분포로부터 총 서큘레이션에 해당하는 양력과 익형 주변의 유동의 흐름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을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필라멘트와 마찬가지로 무한히 긴 이 볼텍스가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이렇게 긴 필라멘트, 실처럼 생긴 이 이론적인 두께가 0인 이 필라멘트가 원점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도가 감마인 볼텍스를 분포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리에 반비례해서 속도장이 회전하는 속도장이 유도되는 볼텍스 필라멘트가 있을 겁니다. 이 필라멘트를 일정한 영역 선분 위에 이렇게 배치시켜서 하나의 종이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스에서처럼 단위 길이당 볼텍스의 강도를 스몰 감마로 이렇게 분포시키고 하단의 좌표계 위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쭉 선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위에 볼텍스를 그 단위 길이당 강도가 감마인 볼텍스를 분포시키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길이를 가지는 DS가 있으면 요 길이 내에 존재하는 서큘레이션의 양은 감마 DS가 될 겁니다. 이 요소가 R과 R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 P에 유도되는 속도 성분을 우리가 볼텍스의 포텐셜 정의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방금 설명드린 개념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볼텍스에 관련해서 볼텍스가 유도해내는 서큘레이션 감마가 유도해내는 볼텍스의 속도는 2파이 R분의 감마로 표현될 거고 그때의 포텐셜은 마이너스 2파이분의 감마 세타로 나타날 겁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 곱하기 길이를 하면 이게 서큘레이션의 양이 되겠죠. 그 미소한 요소가 가지는 포텐셜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될 수 있고 이 요소가 유도해내는 속도 성분은 위의 식과 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미소한 요소를 다 적분한 A부터 B까지 이 요소를 다 적분한 양이 결과적으로 어떤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P점에 유도되는 포텐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은 이와 같이 각도와 서큘레이션,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을 길이를 따라서 쭉 적분함으로써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결국 우리가 A부터 B 지점까지 미소한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을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부터 B 지점까지 존재하는 총 서큘레이션은 이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을 다 적분한 양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저 요소가 유도해내는 리프트라는 것은 로 V 감마, 이걸 이용해 가지고 리프트로 환산해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서큘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경계 조건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정의했듯이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 곱하기 요소가 가지는 길이가 결국 이 요소 오른쪽 그림에 정의되어 있는 길이가 ds인 이만큼의 요소, 이 박스로 친 이 박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소 안에 어떤 특정한 영역 내에 존재하는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정의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속도 벡터를 적분한 선적분한 게 서큘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ds라는 요소 안에 무수히 많은 어떤 서큘레이션이 분포되어 있고, 그럼 이 분포되어 있는 이 총량은 이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폐곡선 내에 들어있는 폐곡선 내의 서큘레이션의 총합은 폐곡선을 따라서 속도를 적분한 양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요소를 정의한 플러스의 방향, 식의 방향으로 우리가 다 적분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 벡터를 요소 방향으로 내적한 양은, 자, 먼저 여기 1번 지점,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번 지점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n의 방향을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1번 요소로 유도되는 것은, 자, 우리가 폐곡선에 따른 적분을 할 때는 방향을 정해놓고 해야 되니까 저 요소를 기준으로 보면 V1 곱하기 dn인데 n의 방향은 아래를 향한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서의 이 선을 따라서 x방향으로 유도되는 속도 u1 곱하기 ds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2는 위를 향하는 속도 성분이고 n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v2 dn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u2는 방향이 이제 거꾸로 향하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u2의 ds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부호가 하나 거꾸로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u1 마이너스 u2의 ds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v2 마이너스 v1 곱하기 dn으로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소들의 총합으로서 얘들이 이 요소 안에 균질하게 들어있다고 하면 이 V2와 V1은 똑같은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사라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의에 따라서 감마 단위 길이당 볼텍 서큘레이션 곱하기 거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감마가 u1 마이너스 u2 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미소한 영역 내에 들어가 있는 이
무한히 분포되어 있는 이 서큘레이션의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은 이 볼텍스 쉿의 위의 속도와 아래 속도의 차이로 표현된다. 즉 평행한 속도 성분을 유도해내는 그 차이만큼이 결과적으로 볼텍스의 강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도되는 속도의 크기가 이 강도에 비례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볼텍스 패널 이런 거 할 때 이제 경계 조건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마가 이렇게 구해지고 나면 이 감마를 이용해서 감마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 표면의 평행한 방향의 속도 성분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와 같겠죠. 자, 그리고 이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을 적분한 양을 알면 우리가 그로부터 리프트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방식으로 볼텍스를 분포시킨 후에 우리가 저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찾으면 실제로 주어진 리프트 L'은 로 V 감마에서 어떤 특정하게 주어져 있는 리프트가 있을 때 이 흐름에 따라서 파생되는 서큘레이션이 하나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포가 이 경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볼텍스들이 분포시켰을 때, 볼텍스들이 분포되어 있을 때 이 서큘레이션 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리프트는 하나인데 이 서큘레이션이 서큘레이션 한 값이지만 이 분포는 무수히 많을 수 있고, 그래서 한 예로서 이 서큘레이션이 동일한 서큘레이션의 값을 가지는데 분포가 서로 다른 경우들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큘레이션 분포가 실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포텐셜 유동이 가질 수 있는 솔루션은 이 두 번째인 이런 형태, 즉 박리 같은 것들이 없는 이런 실제에 가까운 유동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 감마의 분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느냐, 이것이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포텐셜 솔루션 중에 실제에 가까운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쿠타 컨디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익형의 트레일링 엣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트레일링 엣지의 끝쪽입니다. 트레일링 엣지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쭉 들어왔을 때 유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박리 유동을 현재 포텐셜 플로에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윗면을 따라 흘러오는 유체의 방향은 윗면의 기울기가 똑같을 거고 아랫면은 아래에서 똑같은 평행한 방향으로 불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A점이라는 끝에 트레일링 엣지 그 자체에서 보면 이쪽에서 불어오는 따라 흘러오는 공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없으면 이 점선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위에서 흘러오는 공기는 아래쪽 점선의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공기 두 입자를 생각하면 두 입자가 와가지고 서로 투명하게, 투명 입자처럼 서로 통과해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흘러오는 유동이 A점에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즉 V1과 V2가 A점에서는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도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자연계에서는 여기서 경계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벽면에서 속도가 0일 겁니다. 모든 곳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포텐셜 플로우는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크기를 가진 값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자연에 맞는 어떤 해를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속도는 값이 같아야 되고 0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최신 익형에서처럼 커스프드 돼 가지고 이론적으로 요 A점에서 유동의 방향이 똑같을 때 그건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속도가 꼭 0이 아니더라도 유동이 윗면과 아랫면에서 오는 유동의 방향이 동일하다면 이곳에서 꼭 0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게 꼭 0이 아니더라도 이 조건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V1과 V2의 속도 벡터는 동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유한한 각도를 가진 트레일링 엣지에서는 속도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그 크기가 0이어야 하고, 이와 같이 끝 지점에서 방향이 똑같은 커스프 형태의 트레일링 엣지 같은 경우에는 속도 두 개가 0이 아니더라도 평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서 우리가 저 A점을 둘러싼 작은 요소에서 서큘레이션은 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와 아래의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서큘레이션 A점에서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은 V1 빼기 V2로 표현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V1과 V2가 0이면 이 값도 0일 거고, 그죠? 커스프처럼 0은 아니지만 두 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을 때 두 값의 값이 같기 때문에 빼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트레일링 엣지에서 서큘레이션이 0이다 라는 우리가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조건은 만족해야 이게 실제에 가까운 유동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쿠타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익형 위에 볼텍스를 이렇게 분포시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 분포 중에 전체 총합이 감마인 무수히 많은 이 분포의 경우 분포에 대해서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의미 있는 솔루션은 이 트레일링 엣지에서 적어도 감마값이 단위 길이당 감마값이 0이어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슬라이드는 방금 한 설명을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어떤 주어진 바등각에서 어떤 특정한 익형의 경우에 이 익형 주변에 감마의 값, 그러니까 총 서큘레이션은 유동이 트레일링 엣지에서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분포를 가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레일링 엣지의 각도가 어떤 각도를 갖고 있는 파이나이트 하다면 트레일링 엣지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여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위와 아래의 속도 자체가 똑같이 0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트레일링 엣지가 커스프 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행하게 유동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적어도 그 유동은 크기는 같아야 되고, 즉 입자의 속도가 탁 이론적으로 붙어 있는 두 지점에서 하나는 V1이고 하나는 V2인데 서로 다른 속도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은 같아야 되지만 이 경우는 0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모두 관통하는 그때의 서큘레이션 분포는 0이다. 이것이
이제 구타 컨디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실제의 유동 조건에서는 실제로 점성으로 인한 효과로 이 경계층의 속도가 0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실제는 이 구타 컨디션을 다 만족하는 자연계의 유동은 이와 같은 유동이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 표면에 이런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구타 컨디션을 자연계가 충족할 수 있기도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는 이 익형 위에 표면에 볼텍스를 이렇게 분포시키는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외부에서의 어떤 흐름은 서큘레이션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익형이 결과적으로 익형의 모양으로 인해서 유동장이 생기고 그 유동장으로 인해서 압력의 차이가 생기겠지만, 이 서큘레이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은 익형 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익형의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이 경계층으로 인해서 구타 컨디션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 경계층에서 이 속도 구배가 이 서큘레이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감마 S의 분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점성 유동으로 인한 이 마찰이 결과적으로 이 서큘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이 서큘레이션의 총 합만큼 양력이 생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어떤 점성 현상이 없다면, 표면의 경계층, 점성으로 인한 어떤 마찰이 없다면 서큘레이션 자체가 생기지 않고, 그럼 그냥 유동은 그냥 표면을 그냥 따라서 그냥 흘러갈 뿐 어떤 종류의 양력도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은 물체 표면에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적인 현상이고, 이 양력 또한 이 마찰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또 다른 말로 하면, 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양력이 발생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체 표면을 감으로써 물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찰이라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동의 어떤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 속도의 변화가 근본적인 서큘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있음으로써 서큘레이션이 생기고, 그 서큘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 양력이 생기는 거니까, 양력 발생의 원천은 결국엔 유체의 점성으로 인한 마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찰이라는 현상 자체를 직접 우리가 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감마라는 값, 즉 서큘레이션의 분포,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마찰 현상, 점성 현상에서 왔지만 이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분포를 익형 캠버 위에다가 이렇게 쭉 분포시키고, 거기에서 구타 컨디션을 만족하는 이 감마의 값을 찾음으로써 양력이 발생하는 익형 주변의 유동장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 이 서큘레이션과 관련해서 이 켈빈의 순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큘레이션 티어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 모멘텀 방정식을 미분형으로 표현한 데서부터 이 서큘레이션에 관한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볼티서티에 관한 식을 유도하는 것처럼 서큘레이션의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 서큘레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서큘레이션이 보존된다. 질량 보존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t분의 dm은 0이다.
0이라고 해서 이 m이 일정한 숫자 값을 가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컨트롤 볼륨 내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외부에 어떤 다른 요인이 없다면, 예를 들어 어떤 이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유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콘투어를 이렇게 C1에 해당되는 선을, 패곡선을 그리고 C2에 대한 이 패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유동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이 패곡선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큘레이션의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V ds 를 이 C1과 C2에 대해서 이렇게 선적분을,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수행했을 때 이 두 값이 만약 우리가 마찰이라든지 다른 요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두 군데에서 서큘레이션의 값은 동일하다. 그 속도 분포도 달라졌고 궤적도 달라졌지만 저기에 존재하는 서큘레이션의 분포는 동일하다는 말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켈빈의 서큘레이션 시어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비회전 유동이어야 됩니다. 비회전 유동. 그러니까 이 서큘레이션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 것이고, 만약에 이미 생겨져 있다고 하면, 이 어딘가에서 서큘레이션이 생겨져 있다고 하면 이게 비회전 비점성 유동인 경우에, 우리가 포텐셜 플로우인 경우에는 이 서큘레이션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멈춰 있는 익형은 힘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속도가 0인 경우에 서큘레이션도 0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익형이 앞쪽으로 V 인피니티의 속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거꾸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과 똑같은 조건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익형에 양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지금 멈춰 있을 때는 서큘레이션이 0이었고 얘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서큘레이션은 0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익형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서큘레이션이 생기고 이로부터 리프트, 그래서 로 V 감마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리프트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 방금 말한 켈빈의 서큘레이션 시어렘과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 에어포일이 멈춰 있다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쪽에 이런 소용돌이 흐름이 파생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손을 가지고 물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각도를, 바등각 같은 각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멈춰 있다가 손을 한쪽으로 쭉 움직여 보면 뒤쪽에 소용돌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멈춰 있을 때 상태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용돌이라고 해서 스타팅 볼텍스라고 부릅니다. 이 스타팅 볼텍스가 생기는 강도만큼 이 익형 위에 서큘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마 스타팅 볼텍스로 인한 생성된 순환과 익형 위에 존재하는 순환의 값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순환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이벤트를 둘러싼 바깥쪽 궤적 C2에 대해서 이 순환의 총합을 구해보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어포일을 둘러싼 어떤 변화에 관련해서는 총합의 개념에서는 순환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익형이 생기는 만큼 어딘가에서 그에 해당되는 다른 볼텍스가 생성된다든지 아니면 순환을 가진 유동이 형성된다든지 해서 그 둘의 합은 0이 되는 형태로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벤트는 갑자기 항공기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난다든지 또는 급격한 출발을 할 때 주변에 아주 강력한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순환에 관련해서 이제 쿠타 컨디션 그리고 켈빈 티어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이 쿠타 컨디션은 어떻게 보면 양력이 발생하는 좀 아주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컨디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이 컨디션을 실제로 이제 볼텍스 패널 방법에다가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에 가까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